네, 안녕하세요. 운영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중국의 근대 역사를 마무리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좀 배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본의 역사를 처음부터 쭉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이 세계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일본이 강해지게 된 그 시점, 그 즈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근대 역사, 즉 일본 근대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본의 이 근대 역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연표가 나와 있죠. 일단 요거 연표부터 해가지고 약간 중국의 근대사처럼 이 흐름, 순서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어떤 일본 근대 역사의 어떤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좀 수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한 장짜리 학습지인데 얘들아 요거 이렇게 양면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양면으로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장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좀 끄적끄적 좀 적어보고 요 두 번째 장, 뒷장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를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우리가 12월 달에 이거 2학기 2차 지필평가를 볼 때 요 일본의 근대사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하게 좀 다뤄질 것 같으니까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기 때문에 요거를 얘들아 현실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점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들아 일본의 역사가 좀 독특한 게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일본의 근대 역사를 공부할 겁니다. 일본의 근대 역사. 그러면 그 이전에 일본의 그 이전의 근대 이전의 역사는 우리가 살짝 접어 둘 건데 우리가 그래도 일본이 근대에서 아니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서 이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있었던 요 에도 막부라는 요 정부, 일본의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얘기는 들어둬야 돼. 자, 에도 막부가 뭐냐면은 이 에도가 얘들아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도쿄야, 도쿄. 이 도쿄의 옛날 이름이 에도에 자, 막부라고 해가지고 이 천막을 쳤던 정부라고 보면 되는데 이 막부라는 건 얘들아 이 쇼군, 즉 장군을 얘들아 일본말로 쇼군이라 그래. 그러니까 칼을 찬 어떤 힘센 장군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일본의 어떤 전체를 다스리고 그리고 천황, 그러니까 일본의 왕인데 일본의 왕인 천황은 좀 어떤 힘이 떨어졌던 그러니까 권한이 약했던 그런 얘들아 정부를 이 막부 정부라 그래. 막부 정부. 그래서 일본에는 여러 개의 막부 정부가 있었는데 어떤 근대 이전의 마지막 막부가 어떻게 보면 에도 막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도 막부에서 이 일본의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근대 역사 이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적어봐야 되라. 에도 막부. 그래 에도 막부를 얘들아 S 요건 얘들아 스타트했던 사람, 스타트했던 쇼군, 스타트했던 쇼군이 얘들아 도쿠가와 이에야스야.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간략히 얘기를 해주자면 일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들어봤나 얘들아?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굴까?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아서 죽은 사람? 아니 그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지 이토 히로부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얘들아 조선시대 때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왔던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지 얘들아.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쳐들어왔는데 그때 조선은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게 박살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치 일본이 임진왜란에서 실패했던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말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 군인이 있어 군인.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얘들 임진왜란에 참여를 안 하고 일본 안에서 힘을 좀 키우고 있었다가 임진왜란을 실패하고 난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힘을 다시 모아가지고 에도 막부라는 걸 얘들아 열게 된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이후에.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라는 일본의 어떤 쇼군이 다스렸던 정부를 스타트를 했던 사람이니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도는 좀 이름을 들어두는 게 좋지.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쇼군, 즉 장군이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열었던 이 에도 막부는 얘들아 1603년부터 1867년까지 존재했던 무려 한 260년 넘게 한 270년 정도 가까이 지속이 됐던 그런 막부였다는 거. 자, 그럼 얘들아, 요 에도 막부가 쭉쭉쭉쭉쭉쭉 잘 나가다가 요 에도 막부는 얘들아 그런 게 있어. 이 외국에게 들어만 두세요. 외국에게 나라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당시에 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외국에게 쉽게 서양들에게 쉽게 문을 안 열어줬단 말이야. 근데 요 에도 막부는 얘들아
제한적으로 나가사키라고 해가지고 나가사키 짬뽕 들어봤지 얘들아. 그 나가사키에 조그마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한테만 좀 제한적으로 무역을 허용해 줬던 뭐 그랬던 나라가 일본이었고 그랬던 정부가 에도 막부 정부였어 얘들아. 근데 에도 막부가 얘들아 쭉쭉쭉쭉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문을 꽁꽁 걸어 닫고 있었는데 자 1854년 숫자 잘 보이죠? 1854년이 되니까 자 미국이 일본에 와가지고 얘들아 노크를 한 거야. 일본 open the door please 해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얘들아 화친 조약을 1854년에 맺게 되면서 일본이 미국에게 항구를 열어서 개항을 하게 되는 요 미일 화친 조약부터 어떻게 보면 얘들아 일본의 근대 역사의 일본 근대사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요 미일 화친 조약으로 개항을 할 때까지도 얘들아 에도 막부는 쭉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랬다가 한 4년 정도 뒤에 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걸 다시 맺게 되면서 자, 항구를 조금 더 열어. 자, 그리고 얘들아 이 불평등한 조약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일본 사이에 평등하지 않은 여러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거든요, 얘들아. 어떤 불평등 조약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게 있었던 그런 조약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다. 자라고 일단은 들어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미일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으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서양에게 얘들아 항구를 열고 나라의 문을 열고 개항을 했다라는 거지. 자, 그러고 나서 얘들아 쭉쭉쭉쭉쭉쭉 에도 막부가 이어지는데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에도 막부가 어떻게 보면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문을 열어가지고 이 불평등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의 어떤 그 무사들, 그러니까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이 불만이 많았던 거야. 야, 에도 막부 이거 되게 무능력하다. 이 에도 막부를 몰아내고 이 쇼군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막부의 이런 형태 이런 거를 무너뜨리고 이 허수아비였던 천황을 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얘들아 1867년에 메이지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메이지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에도 막부는 얘들아 문을 닫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가 1867년에 문을 열게 되는 거고 이 메이지 정부가 문을 열자마자 어떻게 보면 강력한 어떤 근대화 정책, 근대 국가로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얘들아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엄청난 근대화 개혁 정책이 펼쳐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이 1868년은 얘들아, 이거 절대 연도야. 이거 되게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868년, 이 메이지 유신, 이 두 가지는 얘들아 반드시 기억할 거야. 자, 천황의 힘을 다시 강화시키면서 일본이 근대 국가로 서양을 본받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양으로 전신성형하는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얘들아 쭉쭉쭉쭉 일본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는 있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사랑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들어두세요. 간단히만 들어도. 자,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얘들아 나라의 힘이 급격하게 강해져. 그래가지고 1875년에 조선을 어떻게 보면 개항시키려고 운요라는 배를 조선에 보내가지고 대포를 빵빵빵 쏘면서 위협을 했던 운요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고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1876년에 일본과 조선 사이에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 강화도 조약은 얘들아 일본과 조선 사이에 평등한 조약이 아니라 이 강화도 조약도 불평등한 조약이었어. 불평등 조약이었지. 자, 그러면서 얘들아 일본이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일본이 점점 발전을 해 나가다가 1889년에 와가지고 일본 제국 헌법이라는 번듯한 헌법을 만들게 돼. 근데 이 일본 제국 헌법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입헌 군주제를 여기다 규정했다라는 거지. 입헌 군주제. 그러니까 헌법을 세워가지고 군주의 힘을 좀 제약했던 입헌 군주제를 규정을 한 게 일본 제국 헌법인데 이 일본 제국 헌법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입헌 군주제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천황과 관련된 천황의 권한이 굉장히 셌어 얘들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들아 일본 제국 헌법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해. 원래 보통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명예혁명 때 권리장정 같은 걸 하면서 영국 왕의 힘을 굉장히 약화시켰지 얘들아. 그치 어떻게 보면 영국 왕은 뭔가 좀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만 존재를 하고 정치는 주도하지 않는 그런 형태였는데 일본 제국 헌법은 입헌 군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천황과 관련된 어떤 권한, 천황의 정치적인 권한 이런 게 굉장히 셌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천황이 막 정치적으로도 막 이렇게 주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지. 자, 그러면서 얘들아 일본 제국 헌법이 수립되고 나서 몇 년 뒤에 드디어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둘러싸고
조선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선 얘들아 1894년에 자 청일 전쟁이 터져. 이 W라는 건 얘들아 전쟁, 이 영어로 워잖아, 워. WAR. 그냥 그거를 얘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청일 전쟁이 1894년에 빵 하고 터지는데 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일본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막 자신감이 막 올라가겠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얘들아 청일 전쟁으로 청나라가 일본에게 졌잖아. 그래서 얘들아 청나라가 어떤 영토의 일부분을 일본에게 껴서 주게 돼. 근데 얘들아 그 영토가 당시에 조선으로 얘들아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던 이 러시아. 이 러시아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영토를 일본에게 주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그게 싫어가지고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가지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 즉 3국이 일본에게 압력을 가해서 야 일본 너네 청나라에게 받았던 그 영토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줘 라고 압박을 가했던 사건. 그걸 얘들아 삼국 간섭이라고 해. 삼국 간섭. 그러면 이 삼국 간섭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에게 다굴까인 거지. 특히 러시아에게. 그래서 얘들아 이때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청나라에게 받았던 영토를 청나라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칼을 가는 거야. 러시아. 지금 우리 일본이 너네 러시아랑 맞짱 떠가지고 이길 만한 상황은 안 되니까 한번 두고 보자. 나중에 언젠가는 이 복수를 꼭 할 거다. 라고 해가지고 칼을 갈고 얘들아 한 10년 정도 뒤에 열심히 얘들아 힘을 키워가지고 러시아랑 일본이 러일 전쟁으로 빵 하고 얘들아 부딪히게 되는 거야. 이 러일 전쟁은 얘들아 조선을 둘러싼 어떻게 보면 결승전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청일 전쟁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준결승전에서 일본이 이겨가지고 일본이 결승 진출한 거고 결승 진출했더니 강했던 러시아가 결승전에서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결승전을 벌인 게 그게 바로 러일 전쟁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러일 전쟁에서 얘들아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러시아랑 1대1로 딱 싸우면은 이기기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일본이 영국이라든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러시아를 발라버려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조선에 침을 흘리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그래 우리 이젠 더 이상 침 안 흘릴게라고 하고 러시아가 물러나고 일본이 얘들아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우리 조선을 먹으려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05년에 을사년에 을사늑약 얘들아 늑이라는 거는 뭔가 강제로 억지로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을사년에 어떤 억지로 조약을 맺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한 절반 정도 식민지 했다라고 보면 돼. 절반 정도 먹었다라고 보면 되고 을사늑약. 그리고 얘들아 을사늑약으로부터 5년 뒤에 1910년에 이제 우리 대한제국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름이 대한제국이었거든요. 대한제국을 강제적으로 병합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강제로 식민지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일본의 근대 역사의 일단락이 얘들아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된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연표로 얘들아 요 정도 흐름을 좀 잡고 요 정도 흐름을 잡고 요거를 얘들아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를 잘 기억해 두고 다음 시간에 일본 역사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요 흐름 순서대로 해가지고 중요한 사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 겁니다. 이번 시간은 얘들아 요 정도만 마무리하면 되고 요것도 과제로 잘 제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보니까 과제 제출을 은근슬쩍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다 보고 있습니다. 과제 제출 잘하고 만약에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은 뭐 학교로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개인 상담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